쟁송 3기 2회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물음 1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특이 A급이에요. 이제 이런 노동위원회 지문이 나오면 A가 어디까지인지 A2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세 번째 단락에 을 등이 이제 부당 해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경기진노위에 구제 시청했는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 노동행위는 이제 노조법이고 근기법에 대해서 부당 해고에 대해서만 구제 시청을 인용했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갑이 네 번째 단락에서 중노위 A2에 이제 불복을 했고, 거기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기각당해서 중노위에서 기각 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갑은 이제 재심 판정에 대해서 예외적인 제기를 주니까 A2를 상대로 이제 소송 제기해서 본안심리에서 안산 공장 통신사업부가 세 번째 줄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폐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용자 갑이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당해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갑은 이제 정당해고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이제 여기 핵심이죠. 이러한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인데, 주장하지 않은 것을 소송에서 주장하는가, 즉 소송자료, 사실과 증거를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변론주의죠. 그래서 변론주의는 당연히 쓰셔야 되고, 그래서 26조의 의미가 이제 로마자 3번이고 로마자 2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이 어려운 건데, 요걸 처분 후에, 이 사안은 예외적인 재결주의니까 중노위의 기각 재결 처분 후에 새로운 사유로 본다면 위법 판단의 기준 시와 관련된 쟁점이에요. 근데 이제 처분 당시에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처분 후에 새로운 사유냐, 이러한 사유는 이제 처분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위법 판단의 기준 시 처분설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처분 시의 근거법과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위법 판단의 기준 시에서 처분 시를 택하시고 처분 당시에 존재하는 사실이다를 사안에 적용하시고, 로마자 3번에서 그러한 사실은 이제 변론주의니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26조의 의미에 대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채점을 해보면 쟁점, 위법 판단의 기준 시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26조의 의미를 생략하거나 이런 답안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은 이런 특별한 사실관계 존부가 증거 불충분 미확정이면 증명책임이 쟁점이죠. 증명책임. 그럼 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할 때 1번 누가 부담하느냐, 사업시행자 갑에게 유리한 사실이기 때문에 갑이 부담한다. 갑이 부담한다는 말은 갑에게 불리하게 이런 사실이 없는 부존재로 확정한다. 2번. 그다음에 3번, 따라서 기각직을 처분은 적법함으로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3단계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사안 해결을 쓰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증명책임 분배 기준 아무리 써봤자 그런 사안 해결을 정확히 못하면 점수를 드릴 수가 원래 없어요. 이해를 못한 거니까. 특히 요번 사실관계 존부가 미확정인데 그 존부를 확정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2번 없는 것으로 부존재로 확정한다. 이런 내용이 사안 해결에 꼭 나와야 됩니다. 증명책임에서는.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판례는 제가 이제 제 최신 판례, 이 문제는 요 21-에 있는 특 A급 일진이라는 이 회사의 그 판례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기에 보면 1번엔 위법 판단의 기준시와 원칙적 변론주의. 그래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좀 찾기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중노위의 재결을 대상으로 하니까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그 재결이 적법한지 여부는 가로하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 시이기 때문에 그 재결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럴 때 이 재결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다. 이제 이걸 써주는 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물음 1은 특A급이고 물음 2는 A급인데 이렇게 함께 섞어서 만든 문제는 좀 특이해요. 사실기출 문제를 제가 변형한 것인데 일단 참조 조문에 보면 19조 1항의 두 번째 줄에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특별공급 10%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에 3호는 제외한다는 말은 3호에 허가받지 않은 주택은 제외한다. 무허가 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이제 처분 사유죠. 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면 다섯 번째 줄에 이제 행정청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서 거부했다. 그래서 이 거부에 대해서 이제 취소송을 가서 갑은 이제 자기는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거부를 위법하다 이렇게 갑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거부 처분을 위법해서 인용 판결을 받게 되겠죠. 이럴 때 이제 행정청이 다른 처분 사유, 법이 다른 무허가 주택이었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첫 주변 처분 사유 변경을 했었죠. 그리고 심리 결과 무허가 주택은 인정되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 1의 경우에 법원은 변경된 처분 사유, 그래서 물음 1의 경우에는 첫 추변이 쟁점이고 통설 판례 입장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잖아요. 그럼 이제 법조문이 달라지면 사실이 달라지죠. 무주택 세대주하고 무허가 주택은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를 근거로 무허가 주택을 인정해서 인정됐으니까 기각할 수는 없다. 이게 통설 판례에 따른 사안 해결이고, 이게 근거법이 다른 사유로 거부할 때는 소설이긴 하지만 이걸 써주면 고득점이에요. 규율 내용에 있어서 기사동설 이 설에 의하면 반대 결론이 나와요. 모두 이제 하나의 특별 분양이라는 수익적 처분을 받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법이 다른 발급 요건일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도 동일한 거부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첫 추변 허용된다. 규범적 관점에서 허용된다. 허용되면 이 무허가 주택 변경된 사유를 근거로 해서 가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이제 첫 주변의 객관적 범위이고 또 기속력에서도 또 활용되는 견해 대립이에요. 그래서 얘도 객관적 범위 겹치기 때문에 첫 주변에서는 객관적 범위를 쓸 때 물음 2에서 동일한 쟁점이기 때문에 상론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음 2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설에 따라서 인용 판결이 이제 확정됐죠. 인용 판결이 확정됐을 때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기속력인데 거부 처분이니까 30조 2항의 재처분의 의미고,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즉 다시 거부할 수 있다.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다시 센대 사안은 이 다른 처분 사유에 해당하니까 기사동설에 의하면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규설에 의하면 다시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에 공통된 것이 첫 추변 거부 처분할 때 다른 발급 사유로 인한 거부 처분일 때 기사동설에 의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다고 보지만 규설에 의하면 있다. 이렇게 반대 결론이 나온다. 객관적 관계가 공통 쟁점이다. 뭐 내용 쓰는 것들이야 다 잘 쓰시리라고 믿고 첫 주변에서 허용 여부, 학설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그 중에 통설, 절충설, 제한적 긍정설은 반드시 쓰셔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를 써주면 점수를 들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판례다. 판례를 잘 외워서 많이 쓸수록 배점을 채울 수가 있고 득점이 계속 올라간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로마字 3번에 거부 처분의 경우 첫 주변의 객관적 관계는 어차피 물음이 기속력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후술한다. 이 정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규설을 좀 택하시면 점수가 좀 높을 거예요. 그다음 물음 2의 검토에서 기속력 일반론 쓰시고, 역시 핵심은 로마자 3번에 객관적 한계. 그래서 기설이 있지만 규율 내용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재차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점수가 상당히 높고, 다만 사안 해결할 때 동그라미 2설로 했지만 판례와 다른 견해를 택했을 때는 판례에 따를 때에는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는 것도
좋은 답안지예요. 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